안녕하세요. 시대정신연구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이틀 멍하니 보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선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집중하는 사이에 삼성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삼성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물론 루머라고는 하지만 삼성 이전설은 좌익 정권에서는 언제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 해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삼성 해체로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체제 전쟁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문재인은 임기 내에 연방제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정준영 부장판사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최후 발언조차 거부해버렸습니다. 정준영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삼성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장본인입니다. 이재용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서 이를 꽉 물고 뭔가 큰 결심을 하는 듯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은 대대로 보수우파 정신을 기업 이념으로 경영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노무현 일당들에게 3년 넘게 이지면을 당했습니다. 아들 이재용은 문재인 일당들에게 2번이나 구속을 당하면서 4년 넘게 모진 고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모질게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념적으로 삼성은 보수 우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다소 다른 경영 철학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 좌익들의 침투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대 타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표적인 좌익 침투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공산당 같은 조직이 삼성의 8개 계열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또아리를 틀고 첫 번째 한 일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뇌물의 인정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한마디로 이재용에게 자아 비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민들을 탄압하기 전에 스스로 죄를 인정하도록 자아 비판을 요구합니다. 그와 똑같이 세계적 초인류 기업 총수에게 자아 비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진한 이재용 부회장은 5달 이상이나 고민을 하다가 짐승들보다 못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뇌물이라고 인정을 했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불법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과로 인해서 이재용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좌익들의 이관계에 넘어간 순간부터 강력한 우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신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신념을 버린 결과 그는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좌익들은 삼성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삼성에 침투했습니다. 과거 삼성에 근무한 사람들은 삼성맨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로부터 삼성맨이라면 경쟁적으로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는 날
삼성그룹 게시판을 가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가라. 우리 회사 ATM 당분간 인출 안 하겠다. 주모, 오너 리스크가 제거되었다. 한잔하러 가시죠. 회 한 사라와 좋은 데이 2병 마실게요. 범죄자 감사고 자빠졌네. 이와 같이 삼성 내부 게시판이 이 정도입니다. 이것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의 대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삼성그룹 본사 앞에는 365일 무당굿하는 노조들이 고성방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는 어린 홍위병들에게 붉은 완장을 채워주었습니다. 붉은 완장, 그것은 초법적 권한이 되었습니다. 삼촌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천륜도 깨어버리는 악랄한 폭력성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붉은 완장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삼성에는 붉은 완장이 침투해서 삼성의 전통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붉은 완장의 사령관은 전북 부안 출신 김지영 준법감시위원장입니다. 그는 노무현이가 임명한 대법관 출신입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에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삼성그룹 8개 계열사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대깨문들은 덕달같이 달려들어서 삼성을 물고 뜯고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삼성은 완벽히 감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대표할 때부터 연방제를 주장했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삼성의 해체는 연방제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전통과 가치를 파괴합니다. 또 초강성 노조를 설립하였고 노조는 경영에 개입합니다. 북한 정권에게 삼성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연 삼성이 견딜 수 있을까요? 오너까지 구속되어 있습니다. 석방이 되어도 전과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무주공산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주공산이 되면 첨단 기술은 한순간에 중국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삼성의 해체는 곧 대한민국의 해체가 될 것입니다. 좌파 사상의 토대는 끝없이 분열과 단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릴 것이고 이웃 간 소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해서 서로 단절시킬 것입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금지시켜서 시위 자체를 원천 봉쇄합니다. 전통을 파괴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세금 폭탄이 터지듯이 앞으로 개인이 버거울 정도로 모든 세금은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일자리도 잡다한 것을 제외하고 양질의 일자리들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과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은 삼성을 국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성 고 이병철 회장께서 남긴 유언을 2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조국 보훈입니다. 돈을 벌어주는 국가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대로 잘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배신의 아이콘을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삼성 고위직에 사람을 중용할 때 특히 배신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이재용은 선대의 유언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큰 화를 입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노무현 정권 때 삼성그룹 총괄 법무팀장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은 3년 이상 법정에 끌려다녔고 그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좌익들에게 헌납하고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 그 돈은 좌익들의 엄청난 화력에 이용되었습니다. 우파는 라면, 좌파는 탕수육이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문재인 정권에게 4년 넘게 법정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을 조심하라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을 정면으로 무시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대기업들은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기업가들 대부분 보수 우파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지도 못하고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정부에서는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구체적 제안을 하면서 삼성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게 준법 감시기관을 가동시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이미 공산주의 독재입니다. 개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공산당 선언인 것입니다. 삼성의 해체, 이재용의 법적 구속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당할 차례가 임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방송은 이념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끼리 소통하는 곳입니다. 최근 시대정신연구소 채널에도 이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악성 댓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난 수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